이 부분에 대한 얘기만 나왔다면 유독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긴 한데, 또 그렇다고 이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엔 눈에 보이는 단서들이 너무 아쉽고 해서 오늘도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In this vast multiverse, Mr. Strange. 오늘 얘기해볼 건 지난 데드풀3 분석 영상 1편에서 얘기했던 신성한 타임라인 속 해피의 집무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 차이점에 대한 부분인데, 당시 이러한 차이점들은 물론 그간 개인적으로 쭉 주장해왔던 여러 근거들까지 고려해봤을 땐 드라마 로키 이후 신성한 타임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지구 616이 그간 우리가 봐왔던 기존의 유니버스와는 다른 곳일 것이라고 예상했었죠. 물론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왔던 것이긴 한데, 그간 제시해왔던 근거들이 하도 많아 재생 목록으로 분류한 핵심 포인트 영상들만 해도 이번 편까지 약 30개 정도는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앞서 언급한 재생 목록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아무튼 이번 영상에선 앞선 분석 영상에서 자료 화면을 첨부할 수 없어 말로만 설명했던 것을 얼마 전 공개된 짧은 클립 속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볼까 하는데,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건 데드풀이 타임머신을 사용해 이곳을 방문한 시점이 2018년 3월 14일, 즉 인피니티와 거의 동일한 시점이었다는 겁니다. 하지만 해당 장면 속 해피와 데드풀의 대화에 집중해보면 비록 이 클립엔 스타크 타워에 대한 언급이 편집돼 있긴 해도 실제 본편에선 데드풀이 스타크 타워에서 자기 위로 행위를 하다가 걸렸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데, 이 스타크 타워의 이름이 어벤져스 타워로 바뀐 게 2018년보다 훨씬 전이기도 하고, 심지어 그 이름이 어벤져스 타워로 바뀐 후에 토니가 이걸 매각한 것 자체도 데드풀이 면접을 보고 있는 해당 시점보다 무려 2년 전인 2016년이었기 때문에 데드풀이 스타크 타워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시점이 되겠죠. I can assure you that I'm sorry, what was that? when you get those toy Hulk hands, you brace yourself and you ravage the mid. 때문에 일단 이 같은 시간의 흐름이 다른 것만 놓고 봐도 이 지구 616이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것과는 다른 유니버스인 걸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인데, 그렇다면 대체 이 지구 616에선 스타크 타워가 언제 어벤져스 타워로 바뀐 것이고 언제 매각됐는지가 궁금할 수 있을 것입니다. Tony sold Avengers Tower, relocating to a new facility upstate where hopefully the cell service is much. 이에 대한 단서는 지구 616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 호크아이에서 찾을 수 있는데, 자칭 호크아이가 속해 있던 어벤져스의 팬이었던 케이트 비숍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시간 개념상으론 2016년에 매각됐고, 당시 뉴스에 보도됐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어벤져스 타워 매각 사건을 해당 작품의 배경인 2024년 12월, 즉 무려 8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하는 장면이 굳이 러닝타임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까지 등장한 걸 보면, 이 호크아이의 배경이기도 한 지구 616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매우 흡사하지만 다른 사건이 생기는 멀티버스인 것이고, 616에선 어벤져스 타워가 매각된 지 8년씩이나 지난 게 아니라 뭐 한 2, 3년 정도 지났다고 볼 수 있겠죠. Wait, you're moving? Who's moving? Yeah, don't you watch the news? Tony sold Avengers Tower, relocating to a new facility upstate where hopefully the cell service is much. Let me guess, we're going to your safe house? Is it an Avengers Tower? No. Tony sold that a few years ago. 일반적으로도 거의 10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8년 전에 매각한 걸 몇 년 전에 팔았다는 식으로 표현하진 않으니까요. 뭐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지구 616 가설에 대한 극히 일부분이 지나지 않는 것이고, 설명하려고 하면 몇 시간은 쉬지 않고 떠들 정도로 할 말이 많지만 이번 영상에선 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데드풀과 해피의 뒤로 보이는 캡틴의 프로토타입 방패에 주목해 보겠습니다.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프로토타입 방패 같은 경우 토니가 팔라듐 중독을 없애줄 새로운 물질 배드심을 만들 때 이걸 단순한 받침대로 사용하려고 하자 평소 캡틴의 열렬한 팬이었던 콜슨이 이게 대체 뭔진 알고 있냐는 식으로 묻는 장면에서 등장한 적이 있는데,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이 쉴드의 전체적인 디테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으로, 쉴드의 파란 이너서클 중 파란 라인이 없는 곳을 기준으로 그 방향을 맞춰 비교하기 위해 이 장면 속 쉴드의 라인을 따 해피가 있는 집무실의 쉴드와 비교해보면 중앙에 있는 별의 방향은 물론이거니와 빗살의 개수도 해피의 방에 있는 건 6개가 연달아 붙어있는 것에 비해 과거 우리가 봤던 건 5개와 3개씩 나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 그냥 얼핏 봤을 때만 똑같지 디테일적인 면에선 아예 다른 방패인 걸 알 수 있죠.
뭐 이런 부분까지 트집을 잡아가며 멀티버스를 구분하냐, 소품팀에서 단순 실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많던데, 개인적으로는 작품이 개봉한 후 공개되는 비하인드 영상도 늘 빼먹지 않고 챙겨보는 입장에서 영화 소품팀이 얼마나 소품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은 절대 간과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실제로 이러한 소품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여러 차이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한 영상도 따로 있으니 앞서 언급한 재생 목록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당연하게도 이 소품의 차이는 멀티버스를 구분하는 단서 중 하나일 뿐 절대 소품의 차이만을 가지고 멀티버스를 구분하는 게 아니며, 지구 616을 배경으로 했던 닥스 2편에선 강조됐던 예법이 과거 1편에선 전혀 강조되지 않았다거나, 지구 616을 배경으로 했던 엔드게임에선 과거 인피니티어 당시 토니가 생생한 꿈으로 꿨던 내용이 현실이 되어 있었고, 이후 이 같은 꿈은 멀티버스의 나를 보는 창이라는 떡밥이 대놓고 등장한 적이 있었다는 등 대사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연구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. You know, it's ancient custom to bow in the presence of the Sorcerer Supreme. Yeah, I'm aware of the customs. Last night, I dreamt. We had a kid. So real. We named him after your eccentric uncle. What was his name? Right. Morgan. Morgan. That means dreams and windows into the lives of our multiversal self. 앞선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구 616은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지구와 매우 흡사하게 그 흐름이 흘러가는 멀티버스일 것이고, 실제로 이 집무실 내부에도 아이언맨 프랜차이즈에 등장했던 어린 피터가 썼던 마스크라던가 수트케이스 형태의 마크5 아머가 전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, 이러한 이유에서 많이들 이 지구 616이 멀티버스인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부분이야말로 시크릿어즈 무렵에 터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마블의 노림수라고 보고 있는 만큼, 이 마블의 노림수에 완전히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작은 차이점에 조금 더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런 노림수도 팬들이 관심이 있을 때나 소용이 있는 것이긴 한데, 이 같은 노림수와는 별개로 마블이 각 작품의 완성도를 미흡하게 만드는 건 저도 어쩔 수 없는 바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이러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멀티버스 여행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 시간여행의 기초가 됐던 모비우스의 띠를 형성한 조각도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, 이 같은 부분 또한 616이 멀티버스인 걸 암시하는 이스터에그라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이러한 616 가설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들 중엔 얼마 전 발간된 마블 오피셜 타임라인북을 걸고 넘어지는 분들도 있어서 하는 말인데, 이 책의 도입부에 케빈 파이기가 직접 적어놓은 내용을 보면 이 책에서 제시하는 타임라인이 페이지 4까지의 신성한 시간선이지만, 바로 아랫줄엔 그러나 앞으로 멀티버스 사가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타임라인이 언제 충돌하거나 수렴할 수 있을진 알 수 없다라며 굳이 가로 안에 힌트, 스포일러조이라는 문구까지 넣어놨다는 점, 또 바로 다음 장에 이어지는 미스 미니치의 설명에도 이 책에 있는 내용이 616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이 아니며 멀티버스는 더더욱이 그렇지 않다, 616은 멀티버스에서 하나의 실타래에 불과하다 라고 한 걸 보면, 이 타임라인북 또한 현재 MCU에서 노리고 있는, 즉 매우 비슷한 유니버스인 616을 보여줘 마치 과거의 유니버스로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노림수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사놓고도 가끔 영상 만들 때 시간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씩 보긴 하지만, 이 책이 중국에서 만든 거라 그런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손에 뭔 가루 같은 게 묻는 기분이고 코도 엄청 맵고 해서 기껏 사놓고도 자주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, 혹시 이 책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.